현대소설 7번째 작품 큰 산 알게. 큰 산은 현대인이 상실한 근원적인 가치를 의미해. 현대인이 상실한 근원적인 가치고, 이건 고무신짝에 얽힌 에피소드가 나와. 이 고무신짝은 미신 같은 건데, 고무신짝이 오면 뭔가 우리 집에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 고무신짝을 다른 집에 막 던져 놓는 거야. 이제 굉장히 1970년대야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신이 남아있고,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다른 집에 던져놓는 그런 현대인의 이기적인 속성을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야. 현대인의 이기적인 속성 비판. 볼게요.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나와 아내는 흰 남자 고무신 한 짝이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고 왠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이 고무신 한 짝은요, 공포감을 조성하는 물건이야. 나는 고무신 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북에 살 때 밖에 떨어진 치과다비짝. 치과다비짝은요, 밑에 나오는데 노동자들의 자급파야. 그 자급파를 어릴 때 이 노동자의 자급파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공포를 느낀 적이 있는데, 그 공포가 싹 살아나는 거야.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밭에 벌어진 신짝 하나를 보고 공포했던 일이 있다. 비 오는 속에 무밭의 앞 대가리 부분이 무잎이 무성한 밭 속에 처박혀 있는 치과다비짝이었다. 발 뒤축개의 3개의 호코까지 말짱하던 일이 지금도 뒷등이 선뜩할 만큼 기억에 또렷했다. 뒷등이 지금도 생각해도 뒷등이 선뜩할 만큼 기억이 또렷하대요. 그만큼 공포를 크게 느꼈던 거야. 바로 태평양 전쟁이 나던 이듬해 인가였는데, 그 무렵에 그 치과다비는 대유행이었다. 본시 광산 노동자용이었던 모양인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검정색 생김부터가 강상용으로 꼭 어울려 보였다. 우리 마을에서 오리쯤 내려가면 철도 공장과 피역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다니면 징용을 면한 데서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리로 몰렸었고, 자, 이게 이제 마을에 이 자급파, 마을에 치과다비가 많아진 이유야. 많아진 이유고, 그때 그 무밭의 치과다비짝이 그토록까지 무서웠던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이 치과다비짝, 이건 나에게 어떤 감정?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었고, 근데 왜 그런 무서웠던 감정이 일어났을까? 그 치과다비가 지는 평범하고도 단순한 용처를 떠나 생판 엉뚱하게도 무밭에 처박혀 있어서 그 치과다비로서의 노선 혹은 눈에서 벗어져 나온 그 점이 공포감으로 작용했던 것일까? 아마 원래 작업하면 인부들이, 노동자들이 신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뚱맞게 무밭에 처박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뿐일까? 단순히 그 이유였다면 그냥 그 정도로 체결해 치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무렵 모든 신의 바닥 고문은
고무 성분이 덜 들어가 녹신녹신하지가 못하였으니까 어쩌다가 바닥의 중둥이가 뚝 부러져 더 이상 못 씻게 되어서 훌쩍 무밭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밭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밭 한가운데로 멀리 버리고 한 짝은 이렇게 가장자리께로 이 집가다비 짝에만 한해서 분명히 이러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그때 무밭에 떨어져 있던 집가다비 짝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래서 집가다비 짝이 무밭에 있지 않았을까. 집가다비가 무밭에 벌어진 이유와 상황을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이고 뭐고 느껴질 건덕지라고는 없다. 별로 공포감 느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야. 아, 지금에야 생각이 난다. 그날은 마가을비가 내렸었는데 마가을비, 늦가을비 무슨 까닭인지 나는 저녁담에 혼자 비를 맞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지금 아무리 머릿속을 짜내어도 무슨 이유로 그때 그렇게 혼자만 늦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사실은 학교에서 혼자 나올 때부터 이미 나는 큰 산이 안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쓸쓸해 있었던 것이다. 이 큰 산은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의 근원적인 가치야. 공동체가 지닌 근원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때 집가다비짝 발견을 한 그날 비가 내려가지고 산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이 정도로 페연하게 비가 쏟아지는 날 의뢰 큰 산은 구름에 깜북 가려진다. 그러면 큰 산이 안 보인다는 것은 큰 산은 근원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그랬지. 그러면 근원적인 가치가 부재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머 저게 뭐유? 헛간 쪽에 블록단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찔렁해지며 문득 열흘 전에 열흘 전에 이 고무신짝이 이 집에 마당에 있었잖아, 그치? 첫눈 오는 날 흰 고무신짝이 집마당에 떨어졌더니 이를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동감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 뭔가 미신해서 이런 게 안 좋은 일을 상징하나 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환한 아침, 좀 기분이 좋았는데 대뜸 그걸 보는 순간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고, 그래서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고무신짝 하면서 이제 놀라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그의 헐떡거리는 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자, 그리고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쩡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오는 듯 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아내도 까맣게 질린 얼굴이다. 여기까지 고무신이 나와 아내에게 지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야. 공포를
느끼게 함. 대체 어떻게 된 셈이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연병 돌듯이. 저게 고무신이 연병 돌듯이. 굉장히 뭔가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야.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헐떡거리는 그리듯이 짓겨렸다. 자, 아내의 행동을 묘사했지. 행동 묘사를 통해서 아내의 흥분된 상태를 얘기하고요.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얼씬년스러운 느낌 섞어 쳐다보았다. 자, 이 신내리는 무당의 모습, 어떤 모습? 공포에 질린 그런 모습이야. 공포에 질린 아내의 모습이고,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자, 남편은 쓰레기통에 버린 걸로 아네. 아무래도 끊임치겠어.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나무의 집 담장 너머로 흰 고무신을 던진 거야. 나무의 집 담장 너머로 흰 고무신을 던진 거야. 그냥 버리면 왠지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나무 집, 우리 집만 아니면 돼 하면서 나무 집에 버린 거야. 공동체 의식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산이 안 보이는 거와 똑같이 큰 산은 공동체 의식을 아우르는 그런적인 가치인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고 그냥 우리 집만 아니면 돼. 우리 집만 피 안 입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나무 집 담장에 버린 거야.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후락부락한 얼굴까지 대며 말하였다. 왜? 왜란요?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뭘까요? 사건 전체에 대해서 나의 추측이 나오는 거야. 사건 전체에 대한 나의 추측이고,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쩡한 느낌에 희어감기며 간밤내 근처에서 들리던 굿하는 꽹가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제 고무신짝이 떨어진 집은 또 깜짝 놀랐을 거겠지, 그지? 뭐뭐 리얼 것이다. 자, 여기가 좀 중산층 사람들이 사는, 배웠다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거든. 그런 동네들이 굉장히 합리성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합리성을 내세우는 현대인이지만 비합리적인 미신 같은 걸 믿는 비합리적인 감정과 사고를 지니고 있고,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집 액은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져 쓸 것이다. 자, 자신의 불길함을 떨치기 위해서, 자신의 불길함을 떨치기 위해 불길한 물건 고무신짝을 던져버리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면모가 드러나지. 이기적 면모.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게 하는 거야. 남편 모르게 아내가, 아내 모르게 남편이. 우린 내 참 치사한 것 같으니까, 참 자기가 생각해도 치사한 것 같으니까 다른 남편 모르게 또는 아내 모르게 이렇게 던졌을 것이라고 리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지. 자, 합리적이지 못한 지금 합리적이지 못한 태도를 숨기려고 하고요.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얼마 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 놓아 쓸 것이다. 리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웽 고무 친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버렸을 것이다. 리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인의 집에서 영린의 집으로 영린의 집에서 웅린의 집으로 웅린의 집에서 근인의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리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였어.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티내고 하지는 못하는 거야. 현대인의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지. 현대인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고요.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합리적인 척 그런 대우는 받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장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자, 이 네모한 것은 뭐뭐 리얼 것이다. 추측 표현을 반복하고 있지. 표현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아내는 당장 웃을 경향이 아니었다. 자, 이 웃음은요. 비웃음이지. 현대인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한 조소. 아내는 당장은 웃을 경향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짝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은 우리는 이미 없었다. 자, 나도 다른 고무신짝을 던져버리는 이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소리지. 이기적 이웃을 비판하지만 나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고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